당신은 아마 오늘 또 건강을 위해서 식탁을 고르셨을 겁니다. 현미밥, 닭가슴살, 견과류 한 줌, 과일 한 컵, 그리고 저염이라고 적힌 반찬. 누구나 칭찬할 만한 구성이죠.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먹기 시작한 뒤부터 몸이 더 피곤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다리가 묵직하고 소변색이 진해지고 밤에 자주 깨기도 합니다. 건강식을 하는데 왜 이러지? 그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당신 스스로에게 딱 3가지를 물어보세요. 첫째, 요즘 물을 마셔도 갈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나요? 둘째, 예전보다 밤에 소변 때문에 한 번 이상 깨나요? 셋째, 짜게 먹지 않는데도 손가락 반지나 양말 자국이 더 선명해졌나요? 3가지 중 하나라도 그런 것 같다면 오늘 내용은 당신에게 꽤 중요한 힌트가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콩팥은 아플 때 소리내서 경고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꽤 많이 지칠 때까지 조용히 버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동안 콩팥은 혼자 야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집에서 쓰레기 처리장이 밤새 돌아가는데 낮에는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듣는 것처럼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0대 후반의 남성 환자였는데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살짝 나쁘게 나왔습니다. 놀라운 건 그분이 제가 제일 건강식 하는데요 라고 말하셨다는 겁니다. 아침은 단백질 쉐이크, 점심은 샐러드에 닭가슴살, 저녁은 과일과 견과류,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그 식단이 그분의 생활 패턴, 운동량, 수면, 약 복용, 수분 섭취과 맞지 않으면서 콩팥에 부담을 쌓고 있었어요. 좋은 음식이 좋은 방식이 아닐 때 콩팥이 먼저 지칩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콩팥은 몸속의 정수기가 아니라 정수기 플러스 쓰레기, 분리수거, 플러스 배수 관리까지 동시에 하는 관리소에 가깝습니다. 이주의 물만 걸러내는 게 아니라 단백질 대사 찌꺼기, 염분, 칼륨, 인, 약물 찌꺼기 같은 것들을 일정한 농도로 맞추고 내보내야 하죠. 그런데 당신이 건강식을 한다며 좋은 것들 한꺼번에 몰아넣으면 관리소는 처리량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겉으론 깨끗해 보이는데 내부 직원들은 과로로 쓰러지는 상황, 이게 바로 건강식 함정의 본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당신이 믿고 있던 건강식의 함정들을 하나씩 아주 차분히 풀어드릴 겁니다. 특히 잠시 뒤에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단백질, 수분, 염분의 비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비율이 틀어지면 좋은 단백질도 콩팥엔 부담이 됩니다. 또 다음 편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주제, 양량, 보다 더 위험한 방식도 예고해 두겠습니다. 좋아요나 구독을 부탁드리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몸의 변화를 관찰하며 끝까지 따라오게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놓치면 아쉬운 공통 실수가 꽤 많거든요. 그럼 이제 진짜 질문을 던져볼까요? 당신이 믿는 그 건강식, 과연 콩팥에게도 건강한 선택일까요? 이 질문을 품고 다음 섹션에서 99%가 놓치는 공통 패턴부터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특정 음식이 나쁘다 같은 단순한 결론을 피하고 왜 건강식이 콩팥을 먼저 지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공통 구조를 잡아보겠습니다. 콩팥은 음식에 선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콩팥은 오직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걸 처리할 수 있나? 처리량이 늘면 피곤해지고 처리 시간이 길어지면 서서히 망가집니다. 건강식의 함정은 거의 항상 여기서 시작합니다. 당신이 흔히 믿는 건강식에는 이상할 만큼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넣는다. 둘째, 가공된 건강 제품이 끼어든다. 단백질 파우더, 스무디, 저염 가공식품, 기능성 음료. 셋째, 미네랄, 칼륨 인 나트륨, 균형이 깨진다. 넷째, 수분과 염분의 조절이 엇갈린다. 이 네 가지가 겹치면 음식이 아무리 착해 보여도 콩팥은 먼저 지칩니다. 여기서 쉬운 과학 사실 하나. 단백질을 먹으면 몸은 그걸 근육으로 쓰기도 하지만 남는 부분은 결국 질소, 노폐물, 요소질소 같은 것으로 바뀌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이 과정의 마지막 정리 담당이 콩팥입니다. 즉, 단백질 섭취량이 늘수록 콩팥이 처리해야 하는 배출 업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이미 조금 떨어져 있거나 나이가 들면서 여과 능력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같은 양도 더 부담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건강식이니까 단백질을 더 먹어야지 하면서 단백질을 액체로 마시기 시작합니다. 쉐이크, 스무디, 고단백 음료. 씹어서 먹는 단백질보다 마시는 단백질은 흡수가 빠르고 들어오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집니다. 콩팥 입장에선 처리해야 할 물량이 단시간에 몰리는 셈이죠. 같은 택배라도 하루 종일 나누어 오면 괜찮은데 1시간에 한꺼번에 쏟아지면 물류 창고가 마비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어떤 신장 영양 전문가들은 건강한 사람에게 고단백이 반드시 해롭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운동하는 분들 중 고단백 식단으로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죠.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특히 중장년 이후 고혈압, 당뇨 탈수 습관이 있거나 이미 미세하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고단백이 위험 신호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저는 이 두 의견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단백질 자체가 죄가 아니라 당신의 콩팥이 감당할 조건이 갖춰져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자, 그럼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당신은 단백질을 늘렸는데 물은 늘렸나요? 물을 늘렸는데 오히려 저염을 과하게 해서 어지럽지는 않나요? 저염을 했는데 대신 가공식품에 수분 인 나트륨은 더 늘지 않았나요? 그리고 두 번째 함정. 저염이라는 말에 안심하는 순간입니다. 차에 많은 분들이 소금은 줄였는데 대신 맛을 살리려고 가공 조미료, 소스, 저염 가공 반찬을 더 자주 씁니다. 여기엔 나트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산염인, 첨가물이 섞이는 경우가 많고 이 인은 자연식품의 인보다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콩팥이 힘들어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저염인데 왜 붓지? 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 지점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정. 과일은 무조건 좋다는 믿음입니다. 과일 자체는 훌륭합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떨어졌거나 안 있거나 특정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겐 칼륨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스로 마시거나 말린 과일로 농축해서 먹으면 더 빠르게, 더 많이 들어옵니다. 착한 얼굴로 들어온 칼륨이 몸에서 나갈 길이 막혀 있으면 불편한 증상, 무기력, 심장 두근거림 같은 신호크로 이어질 수 있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나는 괜찮던데 라고 생각하다가 양 컨디션이 떨어진 날 갑자기 증상이 튀어나오기도 하니까요. 기억해 주세요. 건강식의 함정은 대부분 한 가지가 아니라 속도 플러스 농도 플러스 조합 플러스 습관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나쁜 게 아니라 당신의 콩팥이 그 방식에 맞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자신 있게 하는 선택, 바로 좋은 단백질. 이 어떤 순간에 콩팥의 부담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하루 배치, 분배, 원칙을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단백질을 건강의 비식품처럼 믿고 있지는 않나요? 좋아요. 이제 가장 민감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자신 있게 실수하는 영역, 바로 단백질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나요? 나이 들수록 근육이 중요하니까 단백질은 많이 먹어야 해. 맞는 말입니다. 근육은 노화의 브레이크이고 단백질은 그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콩팥을 생각하면 여기에는 한 문장이 더 붙어야 합니다. 마니어가가 아니라 내 몸이 처리 가능한 방식으로가 핵심입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를 붙잡고 갈게요. 단백질을 먹으면 몸은 아미노산으로 분해해 사용하고 남는 찌꺼기는 질소 노폐물로 바뀌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노폐물을 거르는 일, 이 콩팥의 큰 업무 중 하나죠. 즉, 단백질이 늘면 노폐물도 늘고 콩팥이 하는 정리 업무도 늘어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이해합니다.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콩팥이 힘든 건 단백질 양 때문만이 아닙니다. 단백질이 들어오는 속도와 농도, 그리고 함께 들어오는 것들, 염분, 수분, 인, 칼륨. 이 결정적입니다. 같은 60g을 먹어도 하루 종일 나누어 먹으면 부담이 덜하지만 한 끼에 몰아 먹으면 갑자기 콩팥이 바빠집니다. 마치 도로가 똑같이 60대의 차를 처리할 수 있어도 1시간에 60대가 몰리면 정체가 생기는 것처럼요.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침을 가볍게 먹고 점심은 샐러드, 저녁에 단백질을 몰아서 먹어요. 밤에 근육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밤은 콩팥도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는 호르몬과 혈압 패턴이 달라지고 소변 농도도 진해지기 쉬워요. 그때 고단백을 한꺼번에 넣어버리면 콩팥은 쉬지 못하고 밤새 처리 작업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단백질을 늘렸는데도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붓고 피로가 더 심해지는 일을 겪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 좋은 단백질의 대표 선수들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그릭 요거트 다 좋죠. 그런데 여기에 가공이 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공햄이나 소시지, 양념된 닭가슴살 제품, 고단백파 이런 제품들은 단백질은 높지만 나트륨과 얀 인산염 첨가물 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콩팥은 단백질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첨가물까지 동시에 처리해야 하니 더 지치기 쉽습니다. 나는 짜게 안 먹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 중 이런 제품을 꾸준히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도 여기서 뜨거워집니다. 어떤 운동 영양 쪽에서는 근감소 예방을 위해 고단백이 필요하고 충분한 수분을 마시면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신장내과 관점에서는 이미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졌거나 당뇨 고혈압 노화로 여가 능력이 감소한 사람에게는 고단백이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당신에게 어느 한쪽을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몸 신호가 어느 쪽 말을 지지하는지를 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자가 체크를 하나 더 드릴게요. 단백질을 늘린 뒤에 이런 변화가 있나요? 소변 거품이 예전보다 오래 남는다. 아침 얼굴 손이 더 붓는다. 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깬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입이 마른다. 이 중 2개 이상이면 단백질 양보다. 먼저
분배와 형태물을 조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원칙 하나를 미리 꺼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말하는 문장입니다. 단백질은 총량보다 분배가 먼저입니다. 하루에 단백질을 60g 먹는다면 10g부터 20g까지 30g처럼 한쪽으로 쏠리게 하지 말고 20g, 20g, 20g처럼 세 끼에 나눠 콩파티 처리할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특히 저녁은 최고 단백질이 아니라 최고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할 때가 많아요. 여기서 질문 하나. 당신은 단백질을 먹을 때 물은 같이 마시나요? 아니면 식사 후에 몰아서 마시나요? 이 차이가 콩팥 피로를 크게 갈라놓습니다. 식사 후에 몰아서 마시는 습관은 소변을 잠깐 늘리지만 식사 중 전후로 나눠 마시는 습관은 노폐물 농도를 완만하게 만들죠. 작은 차이 같지만 콩팥엔 큰 차이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예상 못하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염인데도 붓는 이유, 짠맛을 줄였는데 왜 더 피곤한지를 다룰 겁니다. 여기에는 소금보다 더 교묘한 주범, 숨은 나트륨과 첨가물의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식탁은 정말 덜 짠 걸까요? 아니면 덜 짜게 느껴지는 걸까요? 좋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선생님, 저는 짜게 안 먹는데요. 국물도 줄였고 김치도 조금 먹고 라면은 끊었어요. 그런데 왜 붓고 피곤하죠? 바로 이 질문이 콩팥이 먼저 지치는 건강식 함정의 이 막입니다. 여기엔 한 가지 큰 오해가 숨어 있어요. 저염은 콩팥이 편하다가 항상 맞는 공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부터 잡겠습니다. 신 콩팥은 나트륨 소금을 무조건 버리는 기관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은 다시 붙잡아 혈압과 체액을 유지하는 기관입니다. 즉, 나트륨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나트륨이 너무 적어도 몸은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거나 이뇨제 같은 약을 복용하거나 물만 많이 마시는 습관이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때 몸은 체액을 지키려고 오히려 호르몬을 동원해 물을 붙잡고 당신은 붓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저염을 했는데 붓는 이유가 여기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당신이 저염을 한다고 믿는 순간 실제로는 나트륨이 줄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트륨은 짠맛으로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염 간장, 저염 김치, 닭가슴살, 양념 제품, 샐러드 드레싱, 시판 장아찌 피클, 국물 대신 찍어 먹는 소스, 이런 것들은 짠맛이 덜하게 느껴져도 나트륨이 꽤 들어가거나 먹는 양이 늘면서 총량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덜 짜니까 더 먹어도 되겠지가 콩팥을 지치게 만드는 흔한 심리죠. 여기에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거의 모르는 숨은 동반자가 있습니다. 바로 인산염인 첨가물입니다. 저는 이걸 콩팥을 조용히 지치게 하는 투명한 짐이라고 부릅니다. 가공식품은 맛과 식감을 위해 인산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이 인은 자연식품의 인보다 흡수가 잘 되는 편이라 몸에 더 빨리 쌓일 수 있습니다. 콩팥은 이 인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염을 하려고 선택한 가공식품이 오히려 콩팥 업무를 늘리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의 시각 차이도 한번 짚고 갈게요. 영양학 쪽에서는 나트륨을 줄이면 혈압이 내려가고 신장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에겐 중요해요. 반면 신장내과 관점에서는 나트륨 제한이 과도하면 식욕 저하,
영양 부족, 어지럼, 이 체액 조절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트륨을 줄이되 무조건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줄여야 한다. 특히 60대 이후엔 너무 단순한 저염이 오히려 컨디션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당신이 저염을 한다면서 혹시 이런 것들을 자주 쓰나요? 건강하게 먹으려고 드레싱을 듬뿍 간을 약하게 했으니 김치나 장아찌로 보충. 국물은 안 먹지만 소스의 가 찍어 먹는 횟수 증가. 라면은 끊었지만 저염 가공 반찬은 늘어남 이 중 하나라도 맞다면 당신은 저염을 한 게 아니라 짠맛의 형태만 바꾼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이 지칠 때 나타나는 흔한 착각 하나. 물을 많이 마시면 다 해결된다. 물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물은 혼자서 해결사가 되지 못합니다. 물이 많아지면 몸은 전해질 균형을 맞춰야 하고 그 일을 콩팥이 합니다. 이 소금이 너무 적거나 단백질이 너무 많거나 칼륨이 갑자기 늘면 물만 늘리는 건 오히려 균형을 더 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더 붓고 더 어지럽고 더 피곤해집니다. 콩팥이 처리량과 균형을 동시에 떠안기 때문이죠. 여기서 작은 미니 전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덜 짠 식사를 한 날, 왜 오히려 입이 마르고 단게 당기나요? 이건 다음 섹션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건강식 함정에 산막은 과일, 주스, 견과류 같은 착한 간식에서 터지거든요. 특히 형태가 바뀌는 순간, 갈아 마시고 말려 먹고 한 번에 몰아먹는 순간 콩팥 부담이 달라집니다. 만약 지금까지 내용이 내 얘기 같은데 싶었다면 여기서 한 번만 손가락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고리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끝까지 보게 되는 작은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저염하는데도 붓는다는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그분은 죄책감만 쌓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다음 섹션에서는 가장 논쟁이 많은 주제 중 하나를 다루겠습니다. 과일과 주스, 정말 콩팥엔 언제나 좋은가? 당신이 믿던 비타민의 얼굴 뒤에 숨은 농도 이야기를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과일은 무조건 건강하다는 믿음에 아주 조심스럽게 금을 하나 내보겠습니다. 저는 과일을 나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콩팥이 지치는 분들에겐 과일이 좋은 음식에서 조심해야 할 방식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특히 당신이 과일을 간식이 아니라 건강보험처럼 자주, 많이, 그리고 빠르게 먹고 있다면요.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부터요. 과일에는 칼륨이 비교적 풍부합니다. 칼륨은 근육과 신경, 심장 박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죠. 문제는 칼륨이 많다, 슬래시 적다가 아니라 몸에서 내보내는 속도입니다. 길은 건강한 콩팥은 칼륨을 적절히 배출해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거나 혈압약 인요제, 특정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이 균형이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과일이 위험해지는 건 과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형태가 바뀔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한 개를 씹어 먹는 것과 사과를 갈아 주스로 마시는 건 몸에 들어오는 속도가 전혀 다릅니다. 씹으면 섬유질이 완충 장치가 되어 흡수가 천천히 가는데 주스는 그 완충이 줄어들며 당과 칼륨이 훨씬 빠르게 들어옵니다. 콩팥은 그만큼 빨리 정리해야 하죠.
이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식사를 줄이고 과일 주스로 대신했어요. 겉으로는 가벼워졌지만 콩팥 업무는 오히려 더 빡빡해질 수 있습니다. 말린 과일도 비슷합니다. 한 주미자가 보여도 물이 빠지면서 영양이 농축됩니다. 조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생과일 여러 개 분량이 한 번에 들어가기도 해요. 여기서 미니 훅을 하나 드리죠. 당신이 견과류 한 줌, 말린 과일 조금을 매일 먹는다면 그 한 줌이 정말 한 줌일까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2줌, 3줌이 되고 있진 않을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영양 전문가들은 과일은 심혈관 건강과 염증 조절에 도움이 되니 오히려 더 먹어야 한다 고 말합니다. 반면 신장 관점에서는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과일의 종류, 양 형태를 더 세심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이 두 의견을 둘 다 맞다고 정리합니다. 당신의 콩팥 상태와 생활 패턴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바나나도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에너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컨디션을 흔드는 방아쇠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당신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 팁을 하나만 꺼내겠습니다. 과일을 먹을 때는 무엇보다 언제와 어떻게가 먼저입니다. 공복에 주스로 마시는 습관, 저녁 늦게 과일로 배를 채우는 습관, 목이 마를 때 과일로 대신하는 습관. 이 셋이 겹치면 콩팥이 밤에 더 바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앞에서 이야기했던 고단백 저녁 습관과 붙으면 콩팥은 밤새 2가지 일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노폐물 정리와 전해질 균형 조절, 이중 야근이죠.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이 과일을 먹고 나서 상쾌하다보다 입이 더 마르다를 느낀 적 있나요? 혹은 밤에 과일을 먹은 날 유난히 잠이 얕고 새벽에 깨나요? 이런 작은 신호들이 다음 섹션의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퍼즐을 한 번에 맞추겠습니다. 자연식과 가공식의 경계, 그리고 건강식이라는 이름 아래 숨어있는 공통 위험 신호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당신의 식탁이 정말 콩팥을 쉬게 하는 식탁인지 아니면 조용히 일을 늘리는 식탁인지 이제 분명해질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음식은 되고 저 음식은 안 됩니다. 같은 단순한 금지 목록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식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경계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식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놓입니다. 자연식이면 몸에 좋겠지. 대체로 맞는 말이지만 콩팥 앞에서는 예외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자연식이냐 가공식이냐를 따지기 전에 이렇게 묻거든요. 이게 나에게 들어오는 속도는 어떻지? 농도는 어떻지? 같이 들어오는 짐은 뭐지?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 가공식품은 보관성과 맛을 위해 나트륨 당지방만 늘리는 게 아닙니다. 질감과 색, 유통기한을 위해 인산염인,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첨가인은 흡수가 잘 되는 편이라 콩팥이 조절해야 할 부담이 커질 수 있죠. 반면 자연식은 일반적으로 이런 첨가물이 적어 짐의 종류가 단순한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연식 쪽이 콩팥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자연식이라도 농축되면 가공식처럼 변합니다. 생과일, 화살표 주스, 스무디, 감자, 고구마, 화살표 말린 칩, 분말, 채소, 화살표 진한즙, 농축액, 콩, 화살표 단백질 파우더, 고단백 음료. 이렇게 형태가 바뀌면 자연식이지만 콩팥이 처리해야 할 농도와 속도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걸 자연식의 가공화라고 부릅니다. 겉은 자연인데
몸속에서는 가공처럼 빠르고 진하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전문가들의 시각 차이가 또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바쁜 현대인에겐 파우더나 즙도 실용적인 자연식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쪽은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씹어먹는 형태가 혈당과 전해질, 포만감까지 더 안정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현실적인 기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씹는 시간이 사라질수록 콩팥의 일이 늘 가능성이 높다. 이것만 기억해도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콩팥을 위한 3가지 경계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이 당신의 식탁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오늘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첫째, 표시보다 성분표를 봅니다. 저염, 무설탕, 고단백 이런 문구는 방향만 말해줄 뿐 실제 부담은 성분표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인산염, 인산 포스페이트, 나트륨, 감미료 같은 단어가 자주 보이면 콩팥에겐 처리해야 할 짐이 늘 수 있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당신은 저염이라는 글자를 보고 마음이 놓인 적이 있나요? 성분표는 한 번이라도 끝까지 읽어보셨나요? 둘째, 한 끼보다 하루의 합을 봅니다. 콩팥은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합으로 지칩니다. 아침에 단백질, 쉐이크, 점심에 양념 닭가슴살, 오후에 견과류와 말린 과일, 저녁에 샐러드 드레싱. 각각은 건강해 보이지만 합치면 단백질 플러스, 나트륨 플러스 인 플러스 칼륨의 조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조합은 콩팥에겐 복합 민원입니다. 셋째, 좋은 음식을 먹을 때일수록 비율을 맞춥니다. 네, 여기서 제가 약속드렸던 이야기를 꺼낼 때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단백질, 수분, 염분의 비율입니다. 단백질을 늘릴수록 수분이 필요하고 수분을 늘리면 전해질 균형이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저염을 과하게 하거나 반대로 숨은 나트륨이 늘어나면 이 비율이 깨집니다. 깨지는 순간 몸은 붓고 피곤하고 밤에 깨고 입이 마릅니다. 건강식인데 왜? 라는 질문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미니 훅 하나 더 드릴게요. 콩팥이 지치는 분들의 식탁에는 공통된 속도가 있습니다. 빠르게 먹고 빨리 마시고 빨리 흡수되는 것을 고릅니다. 바쁜 하루를 이기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콩팥을 더 바쁘게 만드는 거죠. 당신은 식사가 빨라졌나요? 씹는 횟수가 줄었나요? 이 질문이 꽤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금까지의 원칙을 실천으로 내려놓겠습니다. 무엇을 끊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콩팥을 쉬게 하는 식탁의 순서와 조합, 그리고 오늘부터 7일 동안 바꿔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루틴을 제시할 겁니다. 당신은 지금 바꾸기 어렵지 않은데 효과가 큰 한 가지를 고를 준비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겁을 주는 이야기를 잠깐 내려놓고 당신이 오늘 저녁부터 바꿀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콩팥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거창한 보약보다 작은 습관 하나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대개 이렇게 나타나죠. 아침이 조금 더 가볍고, 밤이 조금 더 깊고, 붓기가 조금 덜하고, 소변색이 조금 더 맑아집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결국 이거 아닐까요? 검사 수치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체감.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 콩팥의 부담은 단순히 무언가를 먹었다가 아니라 혈액 속 농도를 맞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조절을 해야 하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내용도 보지만 더 중요한 건 순서와 조합입니다. 같은 음식도 순서만 바꾸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권하는
콩팥이 편한 식탁 순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 물 한두 모금으로 입을 적십니다. 한 컵을 벌컥 마시는 게 아닙니다. 2. 채소 국물 없는 반찬을 먼저 몇 집 먹습니다. 섬유질이 완충 역할을 합니다. 3.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습니다. 4. 마지막에 탄수화물, 밥방면을 조금 정리하듯 먹습니다. 이 순서가 왜 좋을까요? 흡수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스 쉐이크, 농축 간식처럼 빠르게 들어오는 것들이 많았던 분들에겐 이 작은 순서 변화만으로도 몸이 덜 흔들리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전 하나. 많은 분들이 콩팥을 위해 무조건 맑은 음식을 찾는데 오히려 그 맑은 음식이 너무 빨리, 너무 진하게 들어오면 더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 플러스 닭가슴살 플러스 드레싱 듬뿍을 7분 만에 끝내는 식사요. 음식이 깨끗하다고 콩팥까지 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속도가 빠르면 콩팥의 조절일이 늘어납니다. 자, 이제 당신이 가장 궁금해하는 실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뭘 끊어야 하나요?가 아니라 뭘 어떻게 바꾸면 되나요? 제가 권하는 건 3가지입니다. 첫째, 단백질은 하루 총량보다 분배를 먼저 잡습니다. 아침에 쉐이크로 30g, 저녁에 고기 40g. 이건 콩팥에겐 파도처럼 몰아치는 패턴입니다. 대신 3끼에 비슷하게 나누는 것이 첫 번째 처방입니다. 특히 저녁은 근육보다 수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당신이 잠을 깊게 자야 호르몬도 혈압도 안정되고 콩팥도 쉬거든요. 둘째, 저염은 소금만 줄이지 말고 가공을 줄입니다. 저염 간장, 저염 김치, 저염 반찬. 이걸로 마음이 놓이면 오히려 총량이 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통을 치우는 것보다 소스병을 줄이는 게 먼저일 때가 많다. 드레싱, 찍어 먹는 소스, 양념 제품. 이 3가지가 줄어들면 콩팥이 확 편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 과일은 형태를 되돌립니다. 주스 스무디보다 씹어 먹는 과일, 말린 과일보다 생과일, 그리고 가능하면 저녁 늦게 몰아 먹지 않기. 이 3가지만으로도 입이 마르고 단게 당기는 패턴이 줄어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과일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일의 속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는 지점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이 정도 조절은 필요 없고 건강한 사람은 그냥 균형 있게 먹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미 붓기, 피로, 밤에 깨는 일 같은 신호를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교과서 속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몸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실천은 쉬워집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당신은 건강을 위해 먹는데 왜 먹고 나서 더 불안해지나요?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나? 그 불안이 쌓이면 건강식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안정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아주 부드럽게 묶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콩팥을 지키는 건 겁을 먹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께할 작은 약속, 데이 1/7 챌린지로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당신, 오늘은 이미 한 가지를 해내고 계십니다. 좋다고 믿던 것들을 다시 점검하는 용기요. 건강은 늘 그런 순간에서 바뀝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용히 방향을 틀어주는 것. 콩팥은 특히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큰 결심보다 작은 조절에 먼저 고마워하는 장기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한 핵심을 아주 천천히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첫째, 콩팥은 건강식이라는 이름을 믿지 않습니다. 처리해야 할 양과 속도, 이 농도와 조합을 보고 지칩니다. 둘째, 단백질은 좋은 재료지만 한 끼에 몰면 콩팥이 먼저 과로합니다. 총량보다 분배가 먼저였습니다. 셋째, 저염은 방향이 맞지만 짠맛의 형태가 바뀌면 당신은 저염을 하고도 붓고 피곤할 수 있었습니다. 소금보다 소스, 표시보다 성분표가 중요했죠. 넷째, 과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일이 나쁜 게 아니라 주스 스무디 말린 과일처럼 농축된 형태가 콩팥의 조절을 더 바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가장 중요한 건 끊는 것이 아니라 순서와 속도를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벌컥이 아니라 한두 모금, 씹는 시간을 되찾고 빠르게 들어오는 것을 천천히 들어오게 만드는 것. 당신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저녁 식사 속도를 3분만 늦추기. 대단한 변화 같지 않죠? 그런데 3분이 늘어나면 씹는 횟수가 늘고 음식이 들어오는 속도가 바뀌고 결국 콩팥이 조절해야 하는 파도가 낮아집니다. 그 결과로 밤이 조금 더 깊어지고 아침이 조금 더 가벼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콩팥을 위한 식단은 완벽한 메뉴가 아니라 완만한 흐름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당신은 건강을 위해 오늘도 애쓰는데 그 노력 때문에 몸이 더 지치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단지 방향이 조금 어긋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언제든 부드럽게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작은 챌린지를 해볼까요? 이름은 간단합니다. 데이 1/7 챌린지 시작입니다. 데이 1. 단백질을 한 끼에 몰지 않고 이 세 끼에 조금씩 나누기. 데이 2. 저염 표시보다 성분표 한 번 더 보기. 데이 3. 주스 대신 씹는 과일로 바꾸기. 데이 4. 소스 드레싱을 반만 줄이기. 데이 5. 저녁 식사 속도를 3분 늦추기. 데이 6. 물은 벌컥이 아니라 나눠 마시기. 데이 7. 몸의 신호 3가지. 붓기. 밤에 깨는 횟수. 소변 색을 기록하기. 당신이 오늘 이 중 하나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지속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속이 쌓이면 어느 날 아침 당신은 느낄 겁니다. 아, 내가 내 몸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고 있구나. 댓글로 당신의 데이원이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저녁 속도 늦추기부터 했어요. 주스 끊고 씹어 먹었어요. 처럼 아주 짧게요.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콩팥을 지키는 간단한 반찬 조합과 많은 분들이 반복하는 공통 실수를 더 구체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콩팥은 오늘도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 조용한 노력에 조용히 답해줄 차례입니다. 데이 1/7 챌린지 시작.